기름값이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2,100원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오늘 휘발유도 똑같이 2,100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존의 유류세 인하 조치만으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부담을 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가 내일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보다 기름값이 싸다는 한 주유소. 어제만 해도 휘발유 1리터에 2,035원이었는데 오늘은 2,075원, 하루 만에 4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쌉니다. 어제 경유값이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2,1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도 가격이 이렇게 붙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요즘엔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넣긴 넣는데 아무래도 차량 운행을 조금 덜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주유소 기름값은 벌써 6주째 고공행진 중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를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11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휘발유 값은 8일 연속, 경유는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넘게 매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 대응도 바빠졌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했고 휴일인 내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30% 인하된 유류세를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입니다. 하지만은 또 현재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재정 상황 등과 감안해서 이렇게 되면 휘발유 1리터에 57원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 이마저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그럼 김아영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정부가 내일 유류세를 한 번 더 인하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시민들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유류세는 이미 30% 인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크게 체감은 못하고 있죠. 네. 바로 이 기름값이 오르는 상승폭이 너무 크고 또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인데요. 네.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옆에 아마 휘발유 가격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일주일 만에 40원이 올랐고요. 경유 가격도 49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류세를 지금보다 7%포인트 정도 더 내리게 되면 1리터당 57원 정도가 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속도대로 기름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한다면 열흘 안에 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열흘 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시민들 반응 한번 먼저 보시죠. 예전부터 지금 계속 조금씩 내리긴 내렸는데 체감은 별로 없었어요.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시민들의 체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건 세수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반면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줘서 불안 심리를 줄이게 만들고 결국은 그게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인하 효과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인상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는 있을 거니까 서민 경제에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국제 유가가 어젯밤에 6.8%포인트 넘게 하락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연동되고 있는 우리 국내 유가도 곧 잡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결국은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런 시선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일단 이게 일시적인 하락일 뿐 앞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만 해도 일단 배럴당 $70 초반대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120를 넘나들다가 떨어진 게 지금 $109거든요. 네. 여전히 가격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라든지 뭐 공급망 차질 문제 이런 게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려면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유가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락이라서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런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자, 기름값 상승도 무섭지만요. 원자재, 농산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내일 일요일인데도 일단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비상회의를 열죠.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유가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가격 문제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달에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을 이미 내놨습니다. 네. 해바라기 씨유라든지 돼지고기, 밀가루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를 0%로 적용을 해서요. 수입 원가부터 낮추겠다 이런 대책들이었고요. 만약에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보면요.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규제를 없애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투자와 고용 확대는 없이 부자 감세만 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세금을 인하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서 이 정책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택한 전략은 기업이 낼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또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법인세, 특히 투자 많이 하는 대기업이 적용받는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기업들이 투자 않고 돈 쌓아두지 못하게 하겠다며 만든 세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초 주식으로 번 돈에 물리려던 세금도 유예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세법을 고쳐야 실현 가능한 만큼 과반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줘야 합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경제위기 극복에 협조는 못할 망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면 반개혁 세력, 경제 발목 세력으로 국민에게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봤지만 기업들 세금 인하가 기업의 투자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또 주식 관련 세제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건 삼성전자 주식 99억 원어치 살 수 있는 큰손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성장 효과는 미미한데 그나마 세금 낼 형편이 되는 부자와 대기업을 깎아주면 정부가 쓸 돈은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세금 깎아주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자 감세는 곧 서민 증세와 같거나 혹은 서민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교육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진한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야당을 정부 여당이 설득할 수 있을지가 윤석열표 경제정책, 이른바 와이노믹스의 동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